한국인뿐만 아니라 세계인의 커피 사랑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커피는 인류의 가장 보편적인 음료라고 할 수 있다. 인류가 커피를 처음 접하게 된 시점은 8세기경으로 추정된다. 에티오피아 해안 지역의 양치기 소년들은 어느 날 염소들이 빨갛고 작은 열매를 먹고 나서 흥분한 상태로 울부짖으며 뛰어다니는 모습을 목격했다. 양치기 소년들은 호기심에 그 빨간 열매를 맛보았는데 이상하게도 기분이 좋아졌다. 그 열매가 바로 커피였다. 이후 아프리카 지역의 많은 부족들은 커피를 음료가 아닌 식사용으로 활용했다. 아프리카 갈라족의 경우 길고 고된 유랑기를 떠나기 전 농축식품으로 커피가 섞여 있는 공 모양의 음식을 만들었다. 고된 유목 생활 중에 커피 가루가 섞여 있는 음식은 든든한 영양제이자 훌륭한 자극제가 되어 주었기 때문이다. 고지역 커피는 인근 지역으로 퍼져나갔다. 이슬람 지역에서는 소화를 돕고 두통을 낫게 하며 부종과 통풍 심지어 유산을 방지하는 약으로 활용되기도 했다. 이슬람의 성직자들은 기도 중에 졸음을 쫓아준다는 이유로 커피를 즐겨 마셨다. 카페인 성분을 함유한 커피의 매력은 유럽인들도 피할 수 없었다. 커피를 유럽에 소개한 사람은 스코틀랜드의 탐험가 제임스 브루스였다. 그는 1773년에서 1786년까지 나일강의 근원을 찾아 여행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지금의 에티오피아 인근 지역에서 원주민들이 수세기 전부터 독특한 방식으로 원두를 식용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제임스 브루스를 통해 알려진 커피는 유럽 각 지역으로 급속히 확산되었다. 프랑스에서는 커피가 국가적인 음료였던 와인의 자리를 빼앗을까 염려하여 커피를 금지하려 했고, 독일에서는 맥주 때문에 커피의 급속한 확산을 우려한 기록도 남아있다. 오늘날 가장 많은 커피를 소비하면서 커피 전도사 역할을 맡고 있는 국가는 미국이다. 그런데 미국인들은 언제부터 커피를 즐기게 되었을까? 그 결정적인 계기는 다름 아닌 관세 때문이었다. 미국의 커피가 소개된 것은 17세기 후반부터이다. 하지만 처음부터 미국인들이 커피에 주목한 것은 아니다. 미국인들은 유럽 시절부터 즐겨왔던 차 문화에 익숙했다. 또한 미국 대륙의 물자 공급을 담당하던 영국의 동인도 회사 역시 차를 판매하는데 더욱 적극적이었다. 그러나 18세기 들어 미국인들은 더 이상 차 문화를 이어가기 어려운 환경에 직면한다. 18세기 중엽부터 영국이 미국으로 수출되는 차에 관세를 붙였기 때문이다. 오늘날 관세라고 하면 흔히 국내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정부가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하지만 관세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의는 수출 또는 수입되거나 통과되는 화물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 수출세, 수입세, 통과세의 세 종류가 있다. 관세는 수입품에만 부과되는 것이라는 오해는 우리나라에서 현재 수입세 형태의 관세만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18세기 영국의 사례처럼 수출품에 대한 관세도 존재한다. 영국은 1767년 타운젠드법을 제정했는데, 이는 미국에 체류 중인 영국 군대의 주둔 비용을 미국인들에게 부담시키고 미국인의 생필품에 수출 관세를 붙이는 법률이었다. 이 법률 때문에 여러 생필품 가격이 오르자 미국인들은 격분하게 되었고, 결국 영국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시작되었다. 불매운동으로 미국으로의 수출이 감소하자 이번에는 영국 상인들의 불만이 고조되었다. 그러자 영국은 차에 대한 관세만 유지한 채 타운젠드법을 폐지했다. 이에 미국인들은 네덜란드 등지로부터 차를 밀수하기 시작했고, 차 무역을 담당하던 영국의 동인도 회사는 경영난에 봉착하게 되었다. 이를 모른 채 할 수 없었던 영국 정부는 결국 수출 관세를 면제해주고 미국에서의 차 거래에 대한 독점권을 동인도 회사에 부여하는 관세법을 통과시키게 된다. 영국 정부의 비호 아래 동인도 회사는 아주 싼 값에 차를 판매할 수 있게 된 반면 미국의 밀수업자들은 도산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차 과세에 대한 미국인들의 저항은 점점 거세졌고 결국 1773년 보스턴 차 사건으로 이어졌다. 보스턴 차 사건은 인디언으로 변장한 시민들이 보스턴 항에 정박해 있던 영국 상선에 난입해 차 상자를 바다에 버린 사건이다. 이 사건은 미국의 독립을 촉발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를 기점으로 해서 영국과 미국 간의 본격적인 무력 충돌 양상이 전개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스턴 차 사건이 정치, 경제적인 측면에만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다. 사건 이후 미국인들은 차와 홍차에 대해 부정적인 편견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커피는 차와 홍차를 대신해 미국인의 아침 식탁을 장악하기 시작했다. 당시 뉴욕, 펜실베니아, 찰스턴 식민지 사람들은 식음료 습관을 바꾸는 데 기꺼이 동참했고, 오늘날까지 커피는 미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음료로 입지를 굳히게 되었다. 미국인들은 자신들이 고안해낸 패스트푸드 문화에 커피를 도입했다.
카페테리아에 앉아 느긋하게 커피를 즐기는 유럽식 문화가 아니라 바쁜 일상 속에서 빠르고 간편하게 커피를 즐길 수 있는 테이크아웃 문화를 만들어낸 것이다. 다른 측면에서 미국인들이 커피 문화에 긍정적인 역할만 한 것은 아니다. 스타벅스와 같은 세계적인 커피 프랜차이즈 또한 미국인들의 발명품이다. 이들은 커피 맛을 균일화하기 위해 원두를 진하게 볶는다. 이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진한 커피 맛에 길들여지는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 특정 국가가 관세 부과를 통해 기대하는 효과는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관세를 통해 수입품의 가격 상승을 유도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것이다. 정부에서 육성 발전시키고자 하는 유치 산업이 있을 경우 해당 산업이 충분한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수입 품목에 관세를 부과하여 수요를 떨어뜨린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저렴한 국내 유치 산업의 제품은 내수를 기반으로 자생력을 갖출 기회를 얻게 된다. 특히 국방산업과 식량산업의 경우 유치 산업이 아니라 국가 안보상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는 분야이다. 따라서 이들 산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해외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기도 한다. 국내 수요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만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 경쟁국에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이에 대항하기 위한 방법으로 해당국에서 국내로 수출되는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기도 한다. 이상에서 언급한 관세의 목적은 모두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관세를 부과하는 또 다른 목적은 세원 확보 때문이다. 관세는 수입품의 가격이나 수량에 따라 부과되며 결국 정부의 수입으로 귀속된다. 따라서 관세가 부과되면 그만큼 정부의 수입도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이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관세의 목적과 이를 통해 기대하는 효과는 모두 경제적인 요인들이다. 하지만 미국의 사례를 통해 확인했듯이 관세는 소비 행태를 변화시켜 의식주 문화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우리나라도 어느새 커피의 주요 소비국으로 등장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에 이은 세계 3위의 커피 시장 규모를 갖추고 있고 국민 1인당 한 해 350잔에서 400잔 정도의 커피를 마시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쯤 되면 우리도 단순히 커피를 소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커피 문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주체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인들은 관세라는 외부적 환경의 변화로 커피 수요가 급격히 늘었지만 우리는 스스로 커피를 즐겨 마시며 커피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그것이 바로 한국만의 커피 문화가 어떠한 형태가 될지 기대되는 이유이다.